大家好，我叫金允熙.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사하기와 그 외에 다른 여러 회화 표현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큰 목소리로 많이 연습하셨나요? 중국어 학습,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이에요.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외우는 복습도 중요하지만 말로, 입으로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1강에서 회화 문장을 말씀드리면서 동사에 관한 거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헌이라는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재 28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강 들어가도록 하죠. 교재 28페이지를 보면 동사 수로문에 관한 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동사 수로문, 말 그대로 동사가 수로 역할을 해준다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패턴 회화에서는 그런 문장이 있었죠. 저는 갑니다. 학교를. 我去学校. 말 그대로 동사, 목적어. 동사가 오면 목적어가 올 수도 있겠죠. 28페이지를 보면 우선 주어 동사 구조로 我去. 내가 갑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취의 반대말 라이라는 동사가 있었죠. 오다 라는 뜻이었죠. 타 라이. 자, 동사 수로문에서의 부정은 뭐만 붙이면 된다? 예, 뿌를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뿌라는 부사로 부정을 할 수도 있고 메이라는 부사로도 부정을 할 수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중국어를 더 많이 배운 다음에 그때 다시 언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중에 너는 학교를 가니? 라고 패턴 회화에서 나왔었죠. 你去学校吗? 예. 형용사 마찬가지로 동사 수로문에서도 뒤에 마라는 단어만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중에 마를 문장 끝에 붙여서도 만들지만 긍정형과 부정형을 나란히 쓰여서 또 다른 의문문을 만드는 형태가 있어요. 그걸 바로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취의 긍정형, 예, 취이고요. 부정형, 부취. 취와 부취를 합해서 가니 안 가니 또 다른 의문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문에 보면 니 취, 부, 취. 여기에서의 뿌는요. 살짝 가볍게 경성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헌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었어요. 니 하오 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한다고 했죠? 예, 我好가 아니라 我很好. 중국어에서 형용사 문장은 단독으로 쓰여지면 뒤에 비교나 대조 문장이 나와져요. 혼자 쓰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헌이라는 게 같이 붙여 쓴다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문법에 관한 복습은 옆 페이지 보면 실력 다지기가 있어요. 실력 다지기 문제 다시 한번 풀어가면서 꼭 복습하세요. 자, 그럼 오늘 2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2강에서는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름 묻기와 그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우게 돼요.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주요 패턴 회화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패턴 회화입니다. 请问您贵姓?我姓金,叫席善. 请问您贵姓?我姓金,叫席善. 자, 한 문장 한 문장씩 단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칭, 청하다라는 동사고요. 원, 묻다라는 동사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한마디로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중한 표현이겠죠. 닌 꼬이싱. 자, 니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인칭 대명사를 하면서 너가 아닌 너에 대한 마음의 표현으로 마음 심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당신이라는 표현이고요. 꼬이, 비싸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귀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름을 물을 때는 정중한 표현으로 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정중한 표현으로 닌꼬이싱. 싱은 성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어볼 때는 성은 무엇입니까? 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지만 성만 대답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을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我姓金,
싱이라는 단어 뒤에 본인의 성을 뒤에다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 저는 김씨라고 합니다. 이고요. 바로 이름을 붙여줬죠. 찌아오라는 동사가 나와졌어요. 찌아오는 뭐뭐라고 부르다 라는 동사예요.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시산, 예, 희선이에요 라고 하는 이름이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김희선이겠죠. 자, 그 이외에 패턴 회화 이외에 다른 문장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또 다르게 이름을 물어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건과 영애의 대화입니다. 请问您贵姓?我姓李,叫英爱. 자, 저희 주요 패턴 회화하고 다르지 않죠? 이름만 다르게 집어넣어서 응용 연습을 했고요. 자, 그 밑에 보면 휘성과 재욱의 대화입니다.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我叫安在旭.我叫安在旭. 자, 이름을 묻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아까는 성을 붙여서 닝꼬이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관한 표현이에요. 니, 너라는 뜻이고요. 찌ao,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동사이고요. 什么, 什么, 새로운 의문사가 나와졌어요. 무엇에 해당되는 뜻이고요. 什么名字, 밍즈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什么名字, 무슨 이름이야? 라는 뜻이죠. 너는 불리니 무슨 이름으로? 你叫什么名字? 대답은 어떻게 했나요? 예, 我叫, 성과 이름을 한꺼번에 해서 말을 했죠. 저는 불려집니다. 무슨 이름으로. 我叫安在旭 라고, 저는 안재욱입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얘기를 했네요. 자, 또 다른 대화 보면 他叫什么?他叫什么?他叫英爱.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고 나의 이름을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제3자의 이름을 물어볼 때는 전에 인칭대명사를 얘기한 것처럼 타, 그 여자라는 뜻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굳이 밍즈라는 표현을 안 쓰고 他叫什么라는 의문사만 붙여도 이름 묻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패턴 회화에서는 이름 묻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연습을 좀 했고요. 자, 주요 패턴 회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认识您很高兴这是我的名片认识您很高兴这是我的名片 자, 단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认识 认识라는 단어는 알다 라는 뜻이고요. 닌,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예, 당신을 알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很高兴 高兴이라는 단어는요, 기쁘다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한마디로 당신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 표현이 되는 거죠. 거기에 관한 밑에 또 문장 보면 这是我的名片. 자, 这는요, 저희가 주요 패턴 회화에서 인칭을 대신하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저희 2강에서는 뭔가 사물을 이렇게 지시할 때 필요한 지시 대명사들이 나와져요. 这는 내 쪽에서 가까운 걸 지시할 때 나오는데요. 자, 밑에 보면 지시 대명사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져 있죠. 내 쪽에서 가까운 건 这, 내 쪽에서 뭔가를 지시할 때는 나라고 합니다. 자, 这와 나의 뒤에 어떤 단어가 붙이냐에 따라서 또 쓰임새가 또 달라진대요. 꺼라는 양사가 나와요. 양사는요, 한 개,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사람, 두 사람을 쓸 때 쓰는 양사이긴 한데요. 양사편에 관한 건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这个 하면 이것, 내 쪽에서 가까운 걸 지시할 때 这个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그렇죠. 반대로 내 쪽에서 먼 거를 가르칠 때는 那个, 저것이라는 뜻이 되죠. 자, 这라는 단어에 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리라는 단어를 쓰면요, 예, 이곳, 저것, 이것이라는 사물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지시하게 되죠. 리 대신에 얼화를 할 때 필요한 얼자가 필요했죠. 这하면 이것이 아니라 장소를 가르쳐요. 이곳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这里
또는 这儿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반대로 저쪽에 있는 장소를 가르칠 때는 나라는 단어에 똑같이 리와 얼자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那里那里那이라고 지시를 하시면 되고요. 자, 这라는 단어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나요? 边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边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쪽 아니면 저 먼 곳에 있는 장소를 또 지시를 할 때는 那边이라고 하시면 돼요. 这边那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패턴회화에서는 어떻게 했죠? 这, 이것이라는 표현이겠죠. 这是我的名片. 자, 우선 我라는 단어는 알고 계시죠? 나라는 뜻이고요. 名片, 名片은 명함이란 뜻이에요. 근데 명함 중에서도 어떤 명함? 예, 나의 명함. 명함을 수식해 줄 때 필요한 단어가 새롭게 나왔죠? 더라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더에 관한 건 문법 우리 다지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这是我的名片. 이거는 나의 명함. 가운데 동사 새롭게 나와졌어요. 예, 是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s 정도에 해당되는 비동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다, 아니다 라는 동사예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여러 가지 목적어가 붙겠죠. 이것은 이에요. 나의 명함이에요. 这是我的名片. 그러면 약간 좀 응용을 해서 이건 나의 명함이 아닌데요 할 때는 그렇죠. 동사를 부정할 때는 뭐를 붙인다고 했죠? 예, 뿌를 붙인다고 했어요. 여기서 살짝 성조 조심하셔야겠죠. 뿌에서 이제 이성으로 올라가줘야겠죠. 这不是我的名片. 참고로 저희가 부정형까지 한번 연습을 했고요. 시에 관한 것도 밑에 좀 예문이 나와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他是老师. 他是老师. 자, 老师는 예, 알고 계시죠? 선생님이란 단어. 타, 예, 그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他是金喜善. 他是金喜善. 이름을 얘기할 때 물론 찌아오라는 동사도 쓰지만 이렇게 입니다 라는 뜻으로 시라는 동사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시에 관한 또 자세한 얘기는 문법 다지기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요 패턴회화 두 번째까지 마쳤고요. 자, 첫 번째에서 자기 이름과 성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했고요. 자, 패턴회화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패턴회화 세 번째에서는 또 어떤 문장이 있는지 배에 힘주시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这个菜好吃吗?这个菜好吃吗?很好吃. 很好吃. 자, 우리 단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这个. 예,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죠. 내 쪽에서 가까운 사물을 지시할 때 这个라고 한다고 했죠. 이것이라는 뜻이고요. 菜. 차이라는 단어는 요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리, 这个菜, 이 요리겠죠. 그럼 저쪽 제 먼 곳에 있는 요리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那个라는 단어에 차이라는 명사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죠. 那个菜. 어렵지 않죠? 예, 거기에다가 새로운 형용사 나와졌어요. 好吃. 好吃라는 단어는 맛있다라는 형용사예요. 这个菜好吃. 예, 뭐가 붙었나요? 예, 마라는 단어가 붙였죠. 这个菜好吃吗? 이 요리 맛있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겠죠. 很好吃. 형용사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1강에서도 미리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죠. 형용사에 헌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붙여줬죠. 예, 정말 맛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헌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예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승혁과 지성의 대화이네요. 他可爱吗?他可爱吗?很可爱.很可爱. 자, 可爱라는 또 새로운 형용사가 나와졌어요. 可爱는 귀엽다라는 뜻이에요. 그녀 귀엽니? 의문문으로 물어봤네요. 대답을 어떻게 했죠?
很可爱. 정말 귀여워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은혜와 미나의 대화이죠. 那个菜辣不辣?那个菜辣不辣?很辣,但是很好吃.但是很好吃. 자, 저희가요, 좀 전에 이 강 시작하기 전에 동사수로문의 부정형을 만들 때 뒤에 맨 끝에 마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예, 긍정형과 부정형을 같이 붙여서 또 다른 의문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가 나왔을 때 맨 끝에 말을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긍정형과 부정형을 나란히 쓰여서 또 다른 의문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물어봤죠. 那个菜辣不辣? 라라는 단어는 맵다라는 단어예요. 저 요리 辣不辣? 라마라는 뜻과 같겠죠? 매워? 안 매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很辣. 매운데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但是. 但是라는 단어는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역접을 나타낸 접속사이죠. 그런데 很好吃, 맛있어요 라고 새로운 문장이 또 나와졌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패턴회화 들어갑니다. 네 번째 패턴회화 문장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晚会很大,大是大,可是没有意思. 晚会很大,大是大,可是没有意思. 자, 네 번째 패턴회화에서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지는데요. 우선 晚会很大. 완회라는 단어는 저녁 모임, 파티라는 뜻이고요. 晚会很大, 따는 크다라는 뜻이죠. 저녁 모임이 정말 크다, 규모 자체가 좀 크다라는 뜻이겠죠. 자, B가 이래서 얘기를 하죠. 大是大,可是没有意思. 여기서 이제 주요 문장, 중요한 문장이 나와주는데요. A, 是 A, 是라는 단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죠.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是라는 단어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똑같은 형용사를 같이 놓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는 항상 뭐가 와줘야 돼요? 但是 역접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줘야 돼요. 大是大, 크기는 큰데 但是 그러나 어떠하다는 소리예요? 没有意思. 没有意思는 재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有意思하면 재미가 있다고요. 没有意思하면 재미가 없다요. 자, A, 是 A. 양쪽에 형사 똑같은 거 놓고 가로에 是 놓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但是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와 관련된 문장이 밑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大是大,可是没有意思. 패턴회화 문장과 같네요. 자, 두 번째요. 好是好,可是很贵. 好是好. 자, 好 무슨 뜻이죠? 예,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기는 좋은데 어떠죠? 可是, 但是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라는 뜻이고요. 很贵. 您贵姓 하면서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비싸다. 좋긴 좋은데 그러나 좀 비싸, 조금 비싸다라는 표현이죠. 비싸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마지막 문장. 辣是辣,但是很好吃. 라라는 표현 뭐였죠? 맵다라는 형용사였죠. 맵기는 매운데 但是 어떻죠? 예, 매우 맛있어 라는 표현으로 나와졌네요. 자, 우리가 주요 문법에 보면 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나와주거든요. 난이라는 형용사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중국어 문장 배울 때 어때요? 예, 어렵기는 어려운데 어떤가요? 그러나 재미있죠? 그래서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难是难,难是难,但是很有意思.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요 패턴회화 4가지 모두 배워봤는데요. 자, 뒤에 교재
38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회화 문장을 하면서 문법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첫 걸음 문법 내용에 나와져요. 자, 형용사스러움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역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형격조사, 더에 관한 게 나왔는데요. 우리 패턴 회화에서는 어떤 문장이 나왔죠? 예, 这是我的名片. 명함이긴 명함인데 누구의 명함? 어떤 명함? 예, 나의 명함. 그래서 명함을 수식해줄 때 필요한 더에 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 예문을 보면 他是很好的老师. 他是很好的老师. 자, 그 남자는 선생님이긴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예, 很好라는 단어로 뒤에 라오스를 수식해줬죠. 매우 좋은 선생님이라고 더를 가운데 놓고 수식을 해줬네요. 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这是他的名片. 这是他的名片. 명함이긴 명함인데 어떤 명함이래요? 예, 그 남자의 명함이라고 명함을 이 더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수식을 해줬네요. 자, 이렇게 문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옆에 있는 실력 따지기 연습 문제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2강 끝나기 전에 주요 패턴 회화 4가지 다시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죠. 첫 번째 뭐였죠? 请问您贵姓?我姓金叫习善. 자, 두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认识您很高兴. 这是我的名片. 자, 세 번째 패턴이었죠? 这个菜好吃吗? 很好吃. 네 번째 패턴이었죠? 晚会很大. 大是大,可是没有意思.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패턴이와 다시 한번 좀 읽어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大家都辛苦了，再见。